괜찮아.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안 깨고 잘자. 당장 제주도 가서 해녀한 사람 공수해오라고 하는데. 네, 2018년도에 만든 영화인데 아직까지 곳곳에서 계속 상영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는 또 일본에서 개봉을 해서 아직 일본에서 지금 극장 상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작은 영화를 참 알차게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그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영화 감독으로 전향을 해서 사실 뭐 배우를 겸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또 이제 보호 종료 청년들에 관한 또 드라마 대본 작업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크랭크인 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951년 1,500명의 북한 고아들이 폴란드로 보내졌다. Dlatego staraliśmy się robić wszystko. Przekażcie tym dzieciom, że kochamy ich. 그 코드를 어떻게 그렇게 잡으셨는지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걸 설명을 드리려다가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큐를 만들게 된 계기를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사실 다큐 초반에 좀 나오는데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산후 우울증이 되게 심했었어요. 네, 그래갖고 우울증이 되게 깊어지면은 막 진짜 운동까지 가고 막 이렇게 좀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미 대학원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한 후였고 그래갖고 이거를 빨리 이겨야겠다.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지인이라는 출판사에 갔다가 이 소설을 받게 된 거죠. 근데 당시에 제가 아이에 대한 불안, 아이가 잘못될 것 같은 꿈을 꾸고 뉴스에서 사건 사고 그 당시에 막 이제 좀 뒤 부분이긴 하지만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도 터지고 이러면서 모든 그런 사건들이 막 저희 아이가 겪는 일처럼 느껴지거나 그런 하여튼 혼란이 있을 때였어요. 근데 마침 그 출판사에 갔더니 사장님이 어떤 좋은 소재가 있는데 아직 책으로 출판하기 전인데 이거를 영화 소재로는 혹시 어떤지 저한테 주신 게 바로 폴란드로 간 아이들 욜란타 크리스토바타가 했던 천사의 날개라는 그 소설 원작이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책은 출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가 조금 남북한이 이제 굉장히 담을 쌓고 있던 그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북한 전쟁과에 대한 얘기를 지금 누가 보겠어 그런 판단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이들에 관한 영화고 그때 아이들에 관한 영화인데 전쟁 고아들에 관한 영화다 소재다 하니까 마음이 가는 거죠 저는. Postanowiliśmy doprowadzić do tego, żeby dzieci nie zwracały się do nas. Nauczyciel, ja, papa. To wszystko to mama. Dlatego staraliśmy się robić wszystko, by doprowadzić do tego, żeby one jak najszybciej o tym, jeśli to jest możliwe, żeby zapomniały. 그 자료 중에 생존 교사들, 폴란드 선생님들이 인터뷰한 자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헤어지기 얼마 전에 어떤 선생님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 주여, 저희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아이들을 저희로부터 이렇게 갑자기 떼어놓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도의 응답으로 그냥 받았죠. 고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다가.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 우울증도 이제 회복이 됐고요. 그러면서 어떤 개인적인 상처와 또 역사의 상처가 만나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저와 또 함께 갔던 탈북 청년인 송이가 또 서로 이해를 못하고 좀 갈등을 거기서 많이 겪었는데 나중에
서로를 알아가고 네. 서로의 상처를 또 공유하고 막 쉐어하고 이러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또 그런 희한한 과정이 또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실제로 저는 폴란드에 가서 알게 된 건데, 처음에 다큐멘터리를 기획할 때는 그냥 이게 역사적인 실화고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었던 이유가 뭐지? 단지 연민이었을까? 그런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갔는데, 나중에 이제 답을 찾은 게 그 얘기를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그 요제프 원장님이 우리가 그 아이들이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걔네들은 까만 머리 까만 눈에 정말 생전 처음 보는 동양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내 유년 시절의 일부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당장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필요했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이 마마 빠빠로 부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이들을 그냥 돕고 긍휼을 베푼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 본인의 이제 유년 시절의 상처를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봄으로 인해서 그것을 회복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자기의 분신, 자신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연민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조금씩 담고 있는 이제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상처였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우리 북한을 또 주제로 하고 또 통일을 주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가오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양한 반응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았던 반응은 이게 이제 뭐 저는 그걸 의도했던 건 아니죠. 처음에 의도했던 건 아닌데 통일을 되게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우회적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따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애적인 관점이고, 또 배경이 폴란드잖아요. 네. 한국이 아니라. 만약 한국 땅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영화로 만들었다면 그것이 아무리 인도주의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어떤 정쟁의 소재가 되건 굉장히 많이 왜곡됐을 텐데, 이곳이 이제 동유럽이라는 배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정치적인 어떤 프로파간다의 행위가 있었지만 그걸 넘어서는 인류애가 또 있었다는, 존재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게 새롭게 보시더라고요. 사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북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우리 감독님의 상처도 아까 상우님도 얘기하셨고, 이렇게 상처를, 현재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과거에도 북한 전쟁고아들의 상처,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남한에서도 상처가 상당하거든요. 네. 우리 그 감독님은 이것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게 좀 제시되기를 좀 바라시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실 한국 전쟁이나 지금 남과 북이 갈라진 현실이 지금 남한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어떤 지금 극한의 진영 논리와 심지어는 이 분열이 정말 극에 달해서 이제 남하고들과 여하고들은 싸우지 않으시죠? 근데 저희는 정말 이제 남자 여자 젠더 간의 갈등까지 이어져 오면서 이 분리와 분열이라는 장벽이 과연 무엇인가. 근데 특별히 저희 나라는 그걸 더 실감하고 그게 더 많이 정말 그 분열이 막 활개를 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근데 그것은 남한 북한의 분단에서 오는 어떤 영향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 분열, 그러니까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내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먼트는 어디에 있느냐 해서 내가 겪은 상처를 저 사람이 갖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그냥 개인의 문제, 역사의 문제, 민족의 문제에서도 이게 어떤 공통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남한과 북한이 사실 한국전쟁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근데 한국전쟁이라는 공통의 상처 때문에 언젠가는 함께 공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I tam po prostu przez kilka dni przyjeżdżały wagony z dziećmi. 폴란드에 갔다는 거는 기사가 난 적도 없고 Zszokowany. Jak były łóżka pościelone, przygotowane, bo one bomb szukali, czy schować się, tak? 폴란드로 간 아이들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Postanowiliśmy doprowadzić do tego, żeby dzieci nie zwracały się do nas. Nauczyciel, ja, papa. To wszystko był mama. Dlatego staraliśmy się robić wszystko, by doprowadzić do tego, żeby one jak najszybciej o tym, jeśli to jest możliwe, żeby nie zapomniały.